이어서 내일장 시장의 방향성 살펴보는 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아시아 증시, 일본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최고치고 중국은 또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다소 좀 소외되는 모습 띄고 있죠. 과연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수가 고점에서 다소 좀 부담을 느낍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은 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장은 어떤 변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변수부터 체크해 주시죠. 예, 역시 이제 내부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30선을 넘어선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투신권의 그런 환매 압력이 계속해서 시장의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이번 주는 우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역시 25일 4분기 GDP 확정치와 그리고 26일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대 지표 모두 현재 우리 경기가 아직까지는 부진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크게 호재가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일단 지난 주말 정부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10조 원 규모의 그 부양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역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부 변수를 보자면은 굵직굵직한 이벤트보다는 경제 지표 쪽에 좀 더 눈이 가는 것 같은데요. 내일 이벤트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역시 이제 이번 달 중반 BOJ 통화정책 회의와 FMC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시 펀더멘털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역시 개선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전월 대비해서 소폭 개선세를 보이면서 유로와의 추가 반등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역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달러와의 강세가 완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글로벌 위험자산의 선호도를 계속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점에서 유로화의 반등과 달러 강세의 그런 완화 여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좀 연속적인 반등을 보여야 우리 소재와 산업재 등이 좀 더 탄력 있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국제유가의 향방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장 우리 증시 좀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주춤거림이, 망설임이 더 길어질까요? 예, 역시 우리 시장이 현 지수대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3월 말 이후에는 역시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으로 즉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실적 변동성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역시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1분기 이익 전망이 지난 4분기보다는 그래도 양호하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우상향 기대는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섹터별로 볼 때는 국내 섹터 내에서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섹터가 아직까지는 이 모멘텀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장의 그런 자생적인 상승 탄력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국내 내부적으로 정책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시장에서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 역시 그러한 흐름들을 반영하는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증권주가 지난주 이후부터 후반부터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함께 유동성 강세에 대한 기대가 우리 시장에도 계속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증권주의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닝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섹터로의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건기 민감주 내에서는 화학 섹터 그리고 내수 업종 중에는 증권 섹터가 이러한 업종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의 랠리, 이 글로벌 유동성이 끌어줬다면 이번 주는 뭔가 실적이 뒤에서 밀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국내 매수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 수급 쪽에서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신권 쪽에서 계속해서 좀 현재 펀드 환매 물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급 대결, 그리고 해외 변수로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환율 동향, 그리고 국제유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전략까지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진입 30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조금이기는 하지만 좀 낙폭이 커집니다. 현재 2030선대 중반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640선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